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어트 파동 강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법칙은 지난 시간처럼 절대적인 법칙들이 아니고 좀 유두리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인데 대부분 이 파동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오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법칙 두 번째. 좀 전에 거의 한 시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지금 재생을 틀어봤더니 1번 모니터가 녹화가 돼서 목소리는 제 목소리인데 화면은 엉뚱한 화면에 녹화해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목이 벌써 쉬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동 변화의 법칙이에요. 파동 변화의 법칙. 파동 변화의 법칙이란 파동들이 서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5번 파동이 상승이 있으면 3번 파동이 하락이 있다. 이게 뭐냐? 당연히 1번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조정파동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죠? 얘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뜻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동 변화의 법칙은 우리 충격파동에서 1, 2, 3, 4, 5에서 그 다음에 조정파동 A, B, C에서 이 충격파동에서는 2번과 4번 파동에서 주로 나오고, 그 다음 조정파동은 A와 B에서 주로 나온다. 우선 그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파동 변화의 법칙이 잘 나타나는 파동은 2번, 4번 조정 파동의 A와 B 파동이다. 무슨 얘기냐면 파동의 변화는 가격, 시간, 강도, 복잡성, 구조 등이다. 이게 뭐냐면 제가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임펄스 파동에서 일반적으로 1번에 대한 되돌림이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되돌림이 4번이에요. 그죠? 1번 파동이, 이제 쉬운 거 먼저 할게요. 1번 파동이 제가 지난주에네.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그죠? 1번 파동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죠? 조정이 4번 파동보다 더 깊어요. 왜? 하락하고 있던, 이게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락하고 있는, 그죠? 이 하락 파동을 우선 되돌렸어. 근데 사실은 이 바닥이라서 임펄스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조금 안도를 했다가 조금이나 다시 떨어지면 이거 다시 지하실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겁나니까 던진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정폭이 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1번은 일반적으로 지그재그가 7, 80% 나옵니다. 거의 지그재그가 많아요. 그러면 2번에서 죄송합니다. 1번을 되돌리는 2번 파동은 지그재그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1번 파동이 지그재그가 나오면 3번 파동은 지그재그가 나올 수 없다. 뭐냐면 3번 파동은 플랫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3번 파동은 삼각형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죠? 아니면 얘가 지그재그 나면 또 4번 파동은 3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은 복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복합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반대로 2번 파동에 예를 들어서 플랫이 나왔어요. 플랫이 나왔다. 그러면 4번 파동은 플랫이 나올 수는 없고, 그죠? 1번이 플랫이 나왔다. 아주 드물게. 근데 4번 파동 그러면 지그재그 나올 가능성 없다. 그죠? 아니면 삼각형으로 나와도 돼요. 아니면 그죠? 플랫 나왔으니까 다시 조정 파동 중에 뭐 삼각형 이게 이제 조정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아니면 복합 조정이 나오든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삼각형은, 이건 다음 시간에 조정 파동할 때 할 거예요. 삼각형은 2번 파동이 나올 수 없어요. 삼각형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해가 아니야. 아니 파동 위치가 그렇게 2번 파동에는 삼각형을 안 주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거를 수학 문제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파동은 삼각형 나올 수 없습니다. 삼각형은
4번만 가능해요. 그죠? 아니면 조정 파동 ABC에서 보통 B파에 가능하고, 그러면 2번에다가 어찌됐든 삼각형으로도 꼭 삼각형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뭐냐? 여기서 복합 조정이 나왔어. W 막 여기서 막 여러 개 조정파들이 막 섞여 있는 조정파동에서 마지막 Y파에 조그만 삼각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론상으로.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번 파동은 지그재그가 80% 이미 먹고 들어가. 예, 이거 나오는 가능성도 좀 떨어지긴 해요. 이게 가능은 하다. 근데 1번, 2번 파동은 거의 지그재그가 80%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이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파동 변화의 법칙은 가격, 시간, 강도, 복잡성, 구조 5개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제가 뭐라 했어요? 2번 파동이 지그재그가 나와서 가격 조정을 많이 하면 4번은 플랫이 나와서 형태도 플랫이나 바뀌었죠. 그리고 플랫이 지그재그보다 가격 조정 덜 하죠. 횡보죠. 일반적으로 보세요. 지그재그는 원칙상 A파를 61.8%안 되돌리는 게 지그재그예요. 그죠? 안 되돌리는 게 지그재그예요. 플랫은 보통 플랫은 A파를 거의 다 되돌리거나 아니면 더 되돌리거나 안 되돌려도 80% 이상은 되돌려야 돼요. 이게 플랫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적인 모양이 제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이거 자로 그리셔갖고 이거 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플랫은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보다는 횡보 조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번에서 지그재그가 나왔으면 4번에 플랫 나오면 가격 면에서도 서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또 2번이 시간상으로 질질질 더 끄면 2번이 시간상으로 질질질 더 끌면이 아니고 끌면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끌면 4번은 시간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복합 조정이 나와서 질질질 시간 끌었어. 이거를 복합 조정을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다. 복합 조정이 진짜 질질질 끌어서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서 횡보 조정하면서 질질질 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4번에서는 단순 조정이 나오면서 그죠? 짧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 아니면 이게 더 많긴 해요. 이게 더 많다. 4번이 시간을 질질질 끌어서 복합 조정 같은 게 나와서 질질질 끌어서 있을 때는 2번은 단순 조정의 경우가 더 많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면 그러면 가격, 시간도 차이가 나고 강도가 사실 가격이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이게 좀 강도는 이렇게 보면 요 두 개를 좀 믹스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빠르게 강력하게 내리꽂는. 그다음에 복잡한 거는 이 구조 모양이 복합 조정이냐 아니면 삼각형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요 심플하게 ABC로 되어 있는 지그재그나 플랫보다는 삼각형 조정이 좀 더 뭐겠어요? 좀 더 복잡하잖아요. 복잡성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 자체가 지그재그냐 플랫이냐 구조인데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다 5개가 포함 안 돼도 돼.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모양은 비슷하거나 뭐 시간도 비슷해. 그러면 구조만 달라도 돼요. 다 믹스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파동 변화의 법칙, 조정 파동이 나타나는 경우 2번, 4번 파동인 경우 두 파동이 서로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설명드린 거. 이게 플랫이냐 지그재그냐를 볼 수 있겠지만 를 하고 바꿔야겠습니다. 가격 조정 면에서 지그재그가 일반적으로 플랫보다 크게 조정을 일으킨다. 그죠? 그리고 시간도 여기 그림에서 보면 복합 조정이면 4번은 단순 조정 나서 좀 짧게. 일반적으로는 요 모양이 그죠? 요 모양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 설명드릴까요? 이거 모양 비슷한 거 아니냐? 그죠? 경로. 이 모양 비슷한 거 아니냐? 그죠? 요거는 복합 조정.
그죠? 복합 조정이에요. 그냥 복합 조정이라 그래요. 여기는 삼각 조정, 삼각형 4번이. 그죠? 4번은 삼각형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4번 삼각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모양은 복잡성은 얘랑 거의 또이또이 같은데 시간도 비슷해. 그럼 얘랑 뭐 다른 게 뭐 있냐? 아니 다르잖아. 뭐 얘는 복합 조정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형태가. 얘는 삼각형. 그죠?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5개 뭐 가격, 시간 이런 게 5개 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들어가도 돼. 결국 뭐냐? 가격이 시간이 비슷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그다음에 크기, 조정 크기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뭐만 다르면 돼? 형태. 요거만 달라도 뭐다? 조건에 만족을 한다. 아시겠죠? 마우스를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눈이 아프실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좀 고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파동 2번, 4번에서 시간, 강도, 복잡성 모두 다 달라야 하는 게 아니다. 한두 개만 만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그림처럼 그 다음에 변화의 법칙은 어디 1 아니고 2번과 4번에서 주로 나타나고 그죠? 조정 파동인 A와 B파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임펄스가 A, B, C 1, 2, 3, 4, 5가 있으면 조정 파동이 이제 일반적으로 A, B, C잖아요. 그때 얘는 A, C가 아니고 A, B가 서로 파동 변화의 법칙을 일으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지그재그면 B는 플랫인 경우가 많고 A가 플랫이면 B가 지그재그다. 이해되시죠? 이런 모양을 한다. 다음 페이지 보면 또 파동 변화의 법칙은 또한 충격 파동의 경우 추세 방향이 1, 3, 5에서도 적용된다. 결국 이게 약간 설명이 애매한데 뭐냐면 연장이 연장. 예를 들어 1번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 있을 때 그죠? 얘가 연장 안 쓰면 3번 파동 연장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1번과 3번이 연장이 안 됐어. 1번과 3번이 연장이 안 됐어. 그러면 이론상 원래 임펄스 파동은 연장된 경우 하나라도 연장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1번 파동하고 3번 파동 연장 안 됐으면 5번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도 파동 변화의 법칙이죠.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다음은 파동 균등의 법칙인데 파동 균등의 법칙이 뭐냐면 파동 균등의 법칙이란 충격 파동인 1, 3, 5 파동 중에서 두 파동은 서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1, 2, 3, 4, 5에서 이거 사실 연장인 경우에 나타나는 게 연장. 근데 연장에서도 특히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파동 균등의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1번과 5번은 길이 시간면에서 비슷하다.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번 파동의 높이, 길이가 이만큼이면 3번 파동이 길이가 5번 파동 길이가 같다. 이게 파동 균등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과 5번이 서로 시간과 길이 면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피보나치 관계인 0.618 관계를 갖는다. 이게 뭐냐면 1번 길이가 1이라면 5번 파동의 길이는 시간하고 이 길이면에서 0.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얘가 1이라면 다시 원위치로 갈까요? 1번 파동이 5번 파동에 0.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이 파동 균등의 법칙은 뭐 다른 파동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보다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 5번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로 이 파동 균등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과 5번은 서로 길이가 같거나 시간면에서도 같고 아니면 1번이 길이가 1일 때 5번의 길이는 0.618이다.
아니면 5번이 1이면 1번이 0.618이다. 또 이것 좀 이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4번 이쪽에 이 5번이 나오기 전에 4번에 우연치 않게 복합 조정이 꼈어. 그러면 얘가 1일 경우가 많아요. 얘가 0.618일 경우가 많고 이 복합 조정이 만약에 여기 꼈어. 2번 파동이 꼈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0.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설명은 아마 안 써 있는데 몇 가지 책에 써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면 1번, 2번 파동에 그러니까 복합 조정이 근처에 있는 기본 전제 조건 뭐죠? 3번 파동이 연장돼 있을 때 복합 조정이 근처에 있는 놈이 더 길다. 대신 1번에 1이라면 얘는 0.618 아니면 복합 조정이 4번에 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얘가 1이고 얘가 0.618 그죠? 이런 거 상관없이 3번 파동이 연장돼 있으면 1번과 5번은 서로 같을 가능성도 높다. 아니면 얘와 얘의 서로 관계는 0.618 관계를 서로 갖는다. 그게 파동 균등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 그림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거. 일단 충격 파동에서 긴 파동을 발견하면 파동 균등의 법칙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 1번 파동이 연장되고 3번하고 5번 이건 생각보다 1번 파동이 연장됐으면 1번 파동이 연장됐으면 어떻게 돼요? 3번 파동인 무조건 두 번째야 되잖아. 그죠? 그죠? 3번 파동이 제일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는 없지. 그지 않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피보나치 관계를 가질 수는 있죠. 얘하고 얘 관계는 이거 보세요. 그거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건데 피보나치 관계를 얘가 1일 때 얘가 1번 파동이 가장 연장돼 있어도 얘가 1일 때 3번 파동은 얘의 1.618 관계에 갖는 경우가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역으로 하면 얘가 1이면 얘는 0.618이에요. 1.618 곱하기 0.618 하면 1 나와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계산기 안 두드려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피보나치 관계를 갖네. 그죠? 다시 설명하면 아까 제가 계속 그동안 설명했던 게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보통 이 파동 균등의 법칙은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이게 대부분 책들이 그것만 써 있어요.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과 5번의 관계는 서로 같거나 시간과 가격만에서 서로 같거나 아니면 1번이 1일 때 5번이 0.618 아니면 5번이 1일 때 1번이 0.618 관계를 가져요. 근데 여기 보면 닐리 거에 보면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3번과 5번 파동에 파동 균등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1대1 관계는 죽어도 될 수가 없죠. 왜? 원칙상 엘리어트 파동의 절대적인 법칙 중에 하나 뭐예요? 3번 파동은 꼴등하면 안 된다잖아. 2등은 해야 되잖아. 이미 근데 얘가 연장되고 1등이야. 그럼 3번은 2등은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얘가 연장돼 있어도 3번 파동은 5번 파동이 보통의 1.618 관계를 가져요.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1.618. 그럼 1대1 관계 아니네. 그럼 파동 균등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돼 있지만 파동 균등의 법칙의 설명을 보면 1대1이거나 또는 0.618 관계를 간다 그랬죠. 그 얘기가 뭐냐면 얘가 1이면 얘가 0.618이야. 다른 말로 얘가 1이면 얘가 1.618이에요.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1번과 5번은 같거나 아니면 서로 0.618 관계를 갖는다. 이게 다른 말이 뭐냐면 이게 말장난이 말장.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5번 파동 1이라면 1번 파동은 1.618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5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은 무조건 2등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제일 짧아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3번은 보통 제일 짧은 거에 1.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역으로 얘가 1이면 얘는 0.618 관계를 갖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파동 균등의 법칙에서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는 양쪽이 같아도 돼. 그죠? 근데 1번이나 5번이 연장됐을 때는 같을 수는 없죠. 왜? 3번과 나머지 파동이 같을 수는 없죠. 3번이 2등은 해야 되니까. 단 파동 균등의 법칙에서 두 번째 거 서로 0.618 관계는 갖는다. 그걸
그죠? 0.618이냐 아니면 또 반대로 1.618 관계를 갖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짧은 거를 1로 두고 긴 거를 1.618 해도 되니까 이게 말장난이 말장난. 아시겠죠? 보통 그래서 그 기초책에 보면 그 대부분의 엘리어트 파동 기초 이론 내용 책을 보면 파동 균등의 법칙은 3번 파동 연장된 거 하나만 딸랑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닐리 책에 보면은 요 1번과 5번 관계도 써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0.618의 관계는 반대로 1.618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파동 균등의 법칙이나 변화의 법칙은 엘리어트 파동의 절대적 법칙에 속하지 않아요.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근데 웬만하면 다 지킨다. 예. 파동 중첩의 법칙 마지막이에요. 리딩 다이어고널,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딩 임펄스, 터미널 임펄스. 리딩 임펄스는 어디 나온다 그랬죠? 1번과 A 파동. 터미널 임펄스는 C 파동과 욕 같네. C 파동과 그 다음에 5번 파동. 그죠? 리딩은 1번 A 아니면 1번 A. 터미널은 C 또는 5번 파동. 그죠? 그런데 요 리딩 임펄스나 터미널 임펄스는 생긴 게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세기 모양이 나온다. 세기하고 일반 삼각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닐리가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닐리가 그죠? 이름을 터미널 임펄스로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엔딩 다이고널을 그렇게 명명을 했죠. 이렇게 세기 모양을 한다. 근데 보시면 1, 2, 3, 4, 5파동이긴 해요. 그죠? 이게 터미널 임펄스라면 그죠? 근데 2번 여기 보면 2번하고 4번하고 겹치죠? 원래 임펄스는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하고 4번이 1번 밑으로 치면 안 되지. 이거 말장난이라 했죠. 1번과 겹쳐서는 안 된다고 쓰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2번과 겹쳐서 안 된다고 책이 그 같은 말이에요. 그죠? 왜? 여기 1번 여기 서로 겹치지 말라는 얘기니까 얘하고 근데 리딩 임펄스나 터미널 임펄스는 여기 침범한다.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단 리딩 임펄스와 터미널 임펄스는 서로 구조는 달라요. 리딩은 5파동, 3파동, 5파동, 3파동, 5파동 이건 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터미널 임펄스는 3, 3, 3, 3 다 조종파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번 파동은 2번 파동, 4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겹칠 수 없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원칙이지만 파동 중첩의 법칙에서 1번 파동에 리딩 임펄스가 나오거나 5번 파동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A 파동에 리딩 임펄스가 나오거나 C 파동에 터미널 임펄스가 나왔을 때 2번과 4번은 겹칠 수 있다. 뭐가? 리딩 임펄스하고 터미널 임펄스는 2번과 4번, 1번과 4번이 이렇게 겹친다. 어디를? 여기 보면 여기 겹치잖아요. 그죠? 여기 겹치면 안 돼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보통 임펄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리딩 터미널은 요 1번과 2번 요 겹치게 내려온다. 아시겠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파동 중첩의 법칙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충격 파동은 겹치면 안 되지만 리딩과 터미널에는 겹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내용인데 어찌됐든 제가 오늘까지 총론했고 강론 2개는 했는데 앞으로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웬만하면 저도 공부를 계속 하는 입장에서 다른 지금 다른 강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왕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 매매에 도움될 수 있도록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게 제 목표고 저도 공부할 겸 준비는 좀 더 잘할 건데 문제는 나중에 적용해서 이제 응용이 문제인 거지. 그죠? 이거는 이해가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파동이, 야,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떻게, 이거를 파동이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안 외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총론을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코인 대학교, 저하고 제이님하고 앤디님하고 만든 코인 대학교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제가 올려놓은 자료, 이거 제가 다 쓴 건데, 물론 지금 오타 같은 게 좀 있네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고 할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영상이랑 같이 보세요. 영상이랑. 예. 영상. 어차피 구독자가 저희가 막 몇십만 명 되는 게 아니라서, 예. 영상 다시 많이 돌려보신다 해도 이렇게 큰 수익은 나지 않으니까, 제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다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아,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냐면, 예전에 저 때는 EBS였어. EBS가 TV로 했죠. TV로. 지금처럼 막 인터넷으로 뭐 채널 여러 개고 방송도 여러 개고 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뭐 고3 내용은 이제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그거를 녹화했어요. 녹화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다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제가 밥을 먹든 뭐 하든.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이렇게 그냥 틀어놓으니까 그냥 다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론상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시청각 교재로 공부하는 게 자기게 되는 게 3.5배에서 4배 정도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저보다 더 이제 예를 들어서 파동을 더 깊게 공부하시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닐리 이론에서 모노 파동을 카운팅해서 닐리가 만든 그 법칙에 따라서 모노 파동을 분석해서 그건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책들에 있는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에 있는 내용이 매매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닐리가 만들어 정립해 놓은 그 이론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분석 자체를 닐리처럼 모노 파동을 분석해서 플로우 차트로 가는 그 방법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거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올린 것도 그렇고, 텔레그램 오셔서 다운 받으셔서 그거 펼쳐 놓으시고, 아니 모니터 한쪽에 켜 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은 좀 일이 있고 한 2, 3일 내로 제가 피보나치에 관해서 이제 서론하고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RSI까지 이번 주에 다루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충격 파동에 대해서 이제 심화 과정을 할 거고, 충격 파동 연장된 거 1번, 3번, 5번 연장된 거, 그다음에 리딩 임펄스하고 터미널 임펄스, 그다음에 닐리 이론에 나온 그 피보나치의 외부적인 관계, 내부적인 관계, 그런 거까지 하려면 앞으로 임펄스 파동 한 네 번, 5번 정도 강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 우선은 보조지표도 제가 준비하는 대로 할 거고, 이번 주에는 피보나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RSI, 근데 다음 주에 임펄스 파동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거 뭐 추세 관련된 거, 저항 지지 라인 하는 거, 그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갈 거니까, 생각보다 그러면 진도가 좀 빨라요. 양이 좀 많고, 저도 준비해야 될 양도 많고. 근데 이거를 기왕 이번에 저랑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좀 많이 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제가 봐서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것도 그냥 암기가 되면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3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